사람의 삶을 아주 길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성격이에요. 요 책을 추천했던 거는 제가 이제 시간 나면 이제 특히 서울 가면 서점을 꼭 들리는데 서점에서 책 구경하다가 책이 너무 이뻐서 일단 사게 됐어요. 제가 책이 너무 이뻐서 보다가 표지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책 그 구성도 되게 이뻤고 그래서 사실 그냥 재미로 사서 읽어봤던 책이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매년 부자 보고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통계 자료가 진짜 많아요. 그 중에 부자 보고서라는 통계가 있는데 대한민국 부자의 기준은 금은자산 10억. 그러니까 현금 10억을 들고 있으면 부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10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총 39만 3천 명이거든요. 대한민국 23년 기준으로 5,155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0.7%는 현금 10억 이상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등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모르면 이재용이잖아요. 이재용이 2위예요. 12조 3,100억. 1위가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님이시고 이제 하나로 한 12조 8,400억.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주식으로 날린 돈이 200조죠.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10조면 이제 10억짜리 집 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보통 서울에는 10억 이상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17만 9천 명, 대구는 18,000명. 대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면 자수성가 비율이 몇 프로냐? 23%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맨손으로 현금 10억을 들고 있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23%예요. 근데 중국은 97%. 미국은 이제 63%, 일본은 73%.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수성가 부자 비율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인도가 33%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 신분제도 있고 막 이런다고 우리가 되게 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부자 되기 힘든 나라. 우리나라가 더 신분제가 강하네. 네. 그렇게 치면. 그래서 사실 뭐 벼락거지 우리가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거 하는 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후회를 막심하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이 부의 차선에 좀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이거 의미 있다. 이 책에서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강자가 즐비한 시대에서 약자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강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브랜딩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책이지만 뭐 나를 상품화하는 방법,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가치관은 컨셉은 즉 가치관이랑 똑같은 얘기니까 사실 내 가치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기업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고 조금 더 재밌게 생각해보면 나를 조금 더 브랜딩하고 내 컨셉을 정하고 나를 좀 상품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어서 추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3가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책 내용도 사실 너무 좋지만 내 가치관 혹은 내 컨셉 혹은 내가 나를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는 것.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병원의 컨셉. 세 번째는 원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병원의 컨셉.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원장님이랑 미리 얘기를 좀 해서 앞으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첫 번째가 나의 컨셉, 두 번째가 병원의 컨셉. 네, 직원들이 생각하는 병원의 컨셉. 세 번째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얘기할 거고 아마 원장님이 언제쯤 얘기하자고 얘기해 주시고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할까요? 네. 일단 저도 처음에 이 책 받고 표지가 너무 예뻐갖고 내 아. 스타일이다. 그래서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읽었는데 이제 읽으면서 너무 쉽게 잘 읽혔고요. 그리고 다 아는 광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책이 팔리는 거야. 네, 그래서 쉽게 잘 읽혔고 보면서도 너무 반가운 광고들도 너무 많았고요. 근데 이제 독서 모임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잘 읽혔는데 그래서 또 다시 읽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읽어보니까 여기에 빗대어서 나의 컨셉을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컨셉이란 말은 주위에서 엄청 많이 듣는데 나의 컨셉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자 또 나의 컨셉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부캐라는 말이 그치, 엄청 그치. 많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캐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컨셉이 무엇인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제 저자의 경험과 실사례를 이제 통해서 되게 쉽게 알려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광고 기획에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또 최우수상까지 받으면서 이 되게 책 써서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원래 유명했습니까? 그 광고 최우수상도 받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읽으면서 이제 96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었지만은 컨셉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이제 고객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면 이제 애정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도 제가 이 병원에서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주어진 일에만 되게 그냥 그냥 닥친 일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좀 부캐식으로 직장의 부캐 직원들한테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환자들이 나를 생각하는 모습을 조금 연구하고 고민한다면은 조금 그것도 나의 성장에 이제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치열하게 한번 고민을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했던 것부터 대답을 하면은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가 최대한 편안하고 통증 없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통증 없이 치료하고 싶다는 컨셉을 가지고 했었었고 그리고 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병원의 컨셉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 병원 이름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재활약과 우리 병원에 왔을 때 환자가 통증이 있어서 왔지만은 왔을 때 행복한 느낌을 받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컨셉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읽으면서는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한 30 페이지에 이제 그 골리앗과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골리앗은 이제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 창가 방패와 중무장은 했지만은 그거 자기가 잘하는 컨셉이고 뭐 다윗은 비록 겉보기엔 약해 보이지만은 자기만의 잘하는 기술로 승리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 봤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딱 그 제가 보는 유튜버 중에 유튜브 많이 안 보던데 그 귀곰이라는 기공 네 가정 제품 리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전 제품을 뭐 소개해 주는 거야? 네, 리뷰를 해주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구독자 수가 5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게 됐던 게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가전 제품도 사고 해야 되니까 관심을 가지다 봤는데 리뷰를 정말 잘해줘요. 리뷰를 잘해주는구나. 혼자서 이제 1인 유튜버인데 혼자서 편집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곰탈을 쓰고 나와서 이렇게 곰탈을 써. 네, 얼굴 공개 안 하고 이렇게 우리 목소리로 곰탈을 써볼까? 그런 컨셉으로 하는데 리뷰들 식기세척기를 하나 리뷰도 하더라도 유명한 브랜드 다 사가지고 비슷한 제품 다 사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한 달 뭐 이렇게도 아니고 길게 사용해요. 뭐 6달이든 1년이든 이렇게 진짜? 써서 네.
정말 디테일하게 하거든. 그래서 영상도 많이 안 올라가요. 안 찍는 게 오래 걸려서. 아, 자주 올라올 수가 없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개 막 아. 뭐 하는데 정말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어요. 와, 그런 진짜? 거를 확실하게 나도 딱 봐야 집어줘서 되겠다. 이런 컨셉으로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친절한 컨셉이네. 네,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를 하게 되면은 뭐 세균 감지하는 그런 것도 사요. 뭐 이거 아. 돌렸을 때 얼마만큼 세균이 남는지 아, 그런 진짜. 것도 하고 뭐 그 우리가 정도 궁금해하는 디테일하다. 손으로 했을 때랑 뭐 식기세척기랑 했을 때랑 비교해보고. 우와. 세균 검사를 해서 진짜 재밌겠다. 비교해보고 그리고 또 뭐 묵은 때는 어떤 제품 묵은 때가 얼마나 잘 야, 벗겨내는가 그거 진짜 봐야 되는데? 뭐 이런 리뷰를 확 하거든요. 끌린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저도 끌려서 어. 그거를 자주 보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50만 유튜버가 되면서 본업을 그만뒀어요. 아. 원래 하던 일, 원래 병행을 했었었는데 아, 맞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가전제품 하나 하는데도 비싸잖아요. 그치. 그건 자원이라든지 자본이 필요하니까 이게 병행을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성공을 하니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완전히 이제 본업으로 유튜브도 하더라고. 이야. 그러면서 대단하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자수성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네. 혼자서 물품으로 컨셉을 잡고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 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버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만의 그 소신과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와서 그래도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야, 그 사람은 진짜 친절한 데다가 아주 디테일하다. 되게 좋은 컨셉인 것 같네, 진짜. 저도 이 책을 보는데 내가 나의 컨셉이 뭔가 싶어서 계속 읽는데 저는 자꾸 컨셉이라 그러니까 자꾸 치료의 스킬을 자꾸 생각을 하게 돼서 컨셉이라 그러니까 치료의 테크닉을 자꾸 생각하게 테크닉? 돼서 아직 저는 너무 단편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컨셉은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해주는 다리다라는 게 일단 제일 먼저 끌렸고 그렇지. 이제 뭐 소비자의 속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96페이지에도 페인 포인트를 끌어주고 치료해 주는 게 결국은 컨셉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찾아서 그렇지. 말할 수도 있어야 되구나라는 것도 좀 알고 저희 병원은 이제 보면 통증을 치료하는 건데 에이스 침대가 이제 과학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좀 그 다른 거에 의미를 더 창출하는 느낌입니다. 행복한이라는 말이 이제 뭐 통증만 치료하는 거 아니라 넘어서 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컨셉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도 들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간 딱 맞고 너무 그리고 또 이제 야구에서 패전 처리조 였다가 이제 추격조로. 패전 처리조에서 이제 패전을 없애고 추격조라고 바꾸니까 느낌도 다르고 아, 진짜 그 진짜 그대로 부담이- 느끼니까 진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완전 패전 다르네. 처리조로 하니까 힘이 없는 느낌? 뭔가 빨리 끝내고 이렇게 점수 더 안 내고 그냥 끝내야지라는 느낌이다가 추격조라고 하니까 느낌이 막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진짜. 뭔가 이길 수 있다 승리자라는 느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라벨링도 엄청 안 좋게만 생각을 했는데 안 좋았던 게 계속 안 좋다라는 꼬리표를 물고 갈까봐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요렇게 라벨링을 하는 것가 엄청 좋구나. 그래서 원장님이 전에 통증을 환자한테 좀 가볍게 귀엽게 이렇게 캐릭터화 시켜서 하는 게 다 요렇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생각이 라벨링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내가 평가받는 게 아니니까 요것만 했다고 요 평가가 내가 아니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라벨링이 끝까지 막 꼬리표를 물지 않는 생각을 가지자라는 게 일단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했고 저도 그렇고 환자들한테도 좀 더 좋은 말로 좀 통증도 좀 더 가볍게 이렇게 막 오래 갈 수 있는 뭐
힘든 거 뭐 내 일상생활을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통증이 그렇지. 아니다라는 걸 좀 더 말해주고 싶다 좋습니다. 생각했었어. 멋지네요. 저는 그 컨셉 이야기를 하면 저의 컨셉은 뭔가 했더니 눈에 자주 띄는 저의 행동을 보면은 저는 약간 단체 생활이나 이런 사람들 모임에서 약자나 조금 소외된 사람을 챙겨주는 그게 저의 컨셉인 것 같아요. 예, 그 소위 그래서 나는 안 말하는 챙겨주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인싸니까 인싸든 알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챙겨줌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챙겨서 그 사람들도 인싸와 같이 놀 수 있게 좀 이끌어주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이 모임에 가서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병원을 생각하면은 제가 저희 병원의 치료까지는 깊게 못 파고 들겠지만 뭐 간호팀이나 코디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병원은 약간 환자와 이 그 간호 그 뭐지 스텝에 간의 그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소통. 병원에는 뭐 그냥 뭐 땡땡님 오셔가지고 그냥 뭐 수납하고 그냥 끝인데 여기는 박진주 주사 넣는 거 알지? 박진주 주사 넣는 거. 네, 그런 것처럼 저희는 만신님. 네, 이게 사람과 사람들 대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 감정이 있는 이렇게 눈웃음도 있고 뭐 표정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장님이 그러시니까 직원분들도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예전 그 요즘 이렇게 뭐든지 다 기계화가 많이 되잖아요. 주문도 뭐 기계 그 해서 받고 하는데 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래서 뭐 기계가 다 먹고 살겠네요 하니까 그러면 기계가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계가 못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기계가 못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땐 감정을 못하지 않나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 않나 생각해요. 기계는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 사람이 슬픈지 기분이 뭐 좋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의 느낌은 이렇게 감정이 살아있다, 소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진짜 뭐 멋진 말 많이 나오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하시면 저도 이 됩니다. 책을 딱 처음 봤을 때 이름이 결국 컨셉인데 진짜 책도 너무 예쁘고 색감도 이렇게 막 형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확 띄어서 이 책은 일단 표지부터 약간 컨셉을 되게 잘 잡았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맞아. 어. 책 자체가 컨셉이야. 뭔가 이 표지 자체가 맞아. 이 제목도 딱 결국 컨셉 이렇게 해서 뭔가 표지가 진짜 컨셉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말에서 나의 컨셉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는 계속 컨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다른 그런 건 뭘까? 내 컨셉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일단 우리 병원의 컨셉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저도 행복한 그 이름에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곧 이전날 병원에서도 이름이 여러 가지 후보가 있겠지만 뭐 진심병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저는 딱 그 이름에서 그 컨셉이 우러나온다고 생각해요. 환자분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그런 소통을 하는 게 우리 병원의 컨셉인 것 같아요. 뭔가 진정성 그런 게 저희 병원의 컨셉인 것 같아요. 멋집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환자가 조금 막 아프고 슬프고 하면 저도 약간 좀 그런데 그치. 공감이 되는 편이에요. 맞아, 맞아. 좀 막 공감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공감적인 사람 있는데 저는 약간 공감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막 주사 아프다고 하면 나도 조금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꼭 그게 뭐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애들도 다 맞아요. 이렇게. 주사가 아프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아프셨죠? 뭐 음. 다음에 좀 덜 아프게 나 주실 거예요. 이렇게 공감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아프면 똑같더라도 그래. 마음가짐을 조금 편하게 가질 수 있게 그렇지. 그렇게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뭐 표정, 눈 마주침 이런 표정으로 인해서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저의 컨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멋집니다.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제 컨셉을
파악해 가고 싶고 이 책 읽으면서 저것도 생각이 드는 거는 강자랑에 있을 때는 컨셉을 잡을 때는 그 다윗과 골리앗 그 얘기처럼 좀 다른 시각에서도 맞아.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지 우리가 강자가 할 수 없는 거를 좀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강자처럼 잘하려면 그 강자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강자가 할 수 없는 것을 파고들려면 다양한 시각에서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던. 네. 멋지네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교육을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왔어요. 외국 유명 학위를 가진 선생님들을 내세워서 광고에대해서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하던 교육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었죠. 저는 그래서 혹해서 갔어요. 아, 이거 대단한 거구나. 가보자. 근데 막상 갔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두 분이서 강의를 하는. 근데 거기 올라오는 선생님들은 한 5분 이상 됐던 거예요. 근데 이름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예, 두 사람이야? 예, 한 두 분이서 계속 하시고 유학 안 갔다 오고 그런 이제 조교로서 하는 분이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사기를 맞았다 이 컨셉에. 컨셉이라는 게 컨셉이 사기구만. 네, 컨셉이라는 게 여기 밑에 나오지만 사람의 결국 저는 거길 다니는 이유가 이 책에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오르고 싶은 마음, 좀 더 빨리 이 일을 늦게 시작한 만큼 좀 더 나아지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교육비도 그냥 감수하면서 그때 한 달에 105만 원씩 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교육만 듣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교육도 같이 평일에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간다는 교육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돈을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한 1, 2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욕망을 자극해서 욕망을 자극해. 좀 그런 컨셉에 당했고 그렇지. 야, 네. 치료를 잘하고 싶은 그 욕망을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저희 가능성에 대해서 그때는 좀 더 빨리 잡고 싶었습니다. 먼저 걸어간 사람들을. 그래서 환자분들 이제 못 모르는 상태로 바로 전 도수 치료를 근육 이완으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게 환자분들 보면서 너무 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좀 욕심을 내서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런 욕망에 대한 잘못하면 이 컨셉은 사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나 당했네 이거 컨셉을 몰랐구나. 예. 컨셉을 모르면 사기를 당할 수 있구나. 단순히 역시 책이라는 게 좋은 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당했구나 컨셉이라는 거에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안 나가겠네요. 또 당할지도 모르는데 컨셉만 있다고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좀 더 그때처럼 막 조급하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럼 그거는 이제 이 병을 다니면서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큰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원장님하고 이렇게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교육이 아니라도 발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좀 컨셉하고 연관이 좀 돼 있으니까 이 글이 적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모든 일에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미래를 잘 설계하고 저는 사실 그걸 잘 못합니다. 다 못해. 저는 되게 그것도 못하고 눈앞에 닥치는 일도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이 좋았어요. 저는 바보는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며 자신의 이해를 창조합니다. 저는 좀 더 제가 다양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자식을 낳든 이제 결혼하든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내 얘기가 이것뿐인가? 라고 이렇게 나중에 가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예. 이것뿐인가. 놀러 가는 건 다 놀러 가는 거고 좋은 건 다 좋은 거고 근데 좀 더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에게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물론 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고 다르겠지만은 그거하고는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모자란 사람들을 위한 글귀였던 것 같아요. 모자란 사람들에 네, 대해서. 네, 그러니까 위로해주기 위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야. 네, 그래서 좀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이 글들이 그냥 보듬어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냥 그랬어? 부족한 사람인 저 같은 사람들을 약간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하고 바보들은 가슴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결국 보듬어 주는 것이니까 자기 위안, 위안해 주는 이 광고성이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청바지 브랜드가 성공을 청년들에서 그런 아직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마음을 잡았다는 이런 보듬어주는 일이 저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받고 선택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고이고이 숨겨놓았던 속마음을 끄집어내야 한다. 이건 연애의 비결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아니 가 얘기하는 이 스토리 텔링하는 기법이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되게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여기 디젤 광고에서부터 시작하자면 지금 은 이제 더 스마트 똑똑한 사람들은 may have the brain 이렇게 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스튜피드는 심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나? Smart may have the brains, but stupid has the balls. 깡이네 깡.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가 하는 말을 듣고 바보들은 가슴이 하는 말을 듣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스튜피드를 위한 위로의 말일 수도 있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때 스마트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단 내가 잘 살고 봐야지. 다른 사람들은 됐고, 야 그게 뭐 나한테 도움 돼? 내가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데스크 직원들 얘기를 한다면 저기 치료받고 나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부정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도 잡아주고 문도 열어주고 부축도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 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머리에 소리를 듣는 사람, 야 그렇게 한다고 뭐 월급을 더 주냐, 그렇다고 휴가를 보내주냐,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근데 가슴으로 생각하는, 가슴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게 꼭 뭘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삶에 무슨 특정한 보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자체가 그냥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축을 받으면서 나가는 할머니가 고마워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자체가 보상이고, 실제로는 시간이 좀 더 지나 보면 당장 그날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놔. 왜냐하면 사람의 삶을 아주 길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성격이에요. 근데 성격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친 어떤 행동의 패턴을 성격이라 그래. 그 사람 삶의 전반에 걸친 행동 패턴,
특별할 때 한 번만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쭉 늘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늘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뭐 치료사들 예를 들면 누가 아픈데 오늘 치료하고 며칠 뒤에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그러면은 이게 뭐 병원에서 그런 거 조사하라고 해서 공식적인 업무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거야. 그냥 겉으로 보면 똑같아.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자기 삶을 사는 거야. 이건 진심의 차이지.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이라는 거야. 성격.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인생의 질을 좌우한다니까 실제. 그러기 때문에 근데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감정이라는 거야. 감정. 봐봐. 행동이 모션이잖아. 겉으로 드러나는 모션이죠. 모션을 이끌어내는 게 이모션이에요. 이모션.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그런데 이 감정을 내 감정을 잘 알아채는 것이 우리가 평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자기 감정을 자기도 잘 모르면서 상대방 보고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 감정을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문제지 이 사람의 삶은 무조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지금 만성통증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이 끝나고 나중에 언젠가 다음번 이 진심과 그리고 자기 삶의 그 성과, 성취하고 관련되는 책의 제목을 오늘 아까 얘기 들으면서 아까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 그 책의 제목을 머니 앤 스토리로 지었어. 머니 앤 스토리.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다. 리치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오늘 찬호가 좋은 팁을 줬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제가 마무리합니까? 네. 제가 독서모임 2번 참석하거든요. 네, 이 책을 추천하면서 제가 좀 바랬던 게 있어요. 내심. 이게 저는 자기계발서처럼 뻔한 책에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네, 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고. 오, 그 말 내가 너무 멋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진짜 내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책이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멋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 마지막 컨셉 진짜 좋다.